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서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부자들은 세제 혜택과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막판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혜진, 김혜정 기자가 그 준비 상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8도 곳곳에 기부를 하면 혜택을 준다는 고향사랑 기부제 노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줍니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은 답례품 공급업체 141곳, 광주는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제도 시행이 임박했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아직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10명 중 한두 명만 아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광역시다 보니까 지역 특산품이 전라남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선정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특산품을 최대에 이렇게 선정하려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지자체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기준으로 추정한 기부 금액이 1년에 4,1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광주는 3%인 125억 원, 전남은 13%인 537억 원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답례품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답례품을 더 개발을 해야 하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면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방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상황을 김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이들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9곳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이 2곳은 10% 턱걸이 수준. 한마디로 참 어렵습니다. 이 열악함이 전남의 일선 시군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남의 군단위 지역 인구수는 몇만 명에 불과합니다. 답례품으로 선정할 만한 업체나 품목도 열악하지만 광역단체나 인구가 수십만 명의 지자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남 일선 시군들이 아주 특별한 답례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조선시대 목사관저에서의 숙박 체험권을, 장성군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을, 고흥군은 출향민을 정면으로 겨냥한 벌초 대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실제 고향 납세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에서는 인구 2만 명에 불과한 홋카이도 몬베츠시에 한 해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 원이 몰렸는데 이유는 유빙 관광이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유빙 보호라는 캠페인으로까지 연계해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찾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온난화 때문에 점점 유병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써달라고 기부를 합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구례구는 현재 전남에서 유일하게 기부자와 함께 할 사용처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도시하고는. 답례품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민간 협력을 해서 그걸 터치를 해서 기부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전남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답례품 개발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에게 지역 변화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안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째, 올해도 코로나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2020년 2월 4일입니다. 하루 한두 명에서 시작해 올해 3월 말에는 하루 3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를 볼까요? 광주는 84만 3천여 명이고 전남은 94만 800여 명입니다.
2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따져보면 광주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전남은 15번째로 낮은 편입니다. 코로나로 광주에서 769명, 전남에서 834명이 숨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제한하면서 경제 부문 타격도 컸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한 취업 상황을 보면 올 상반기 전남은 전국 평균 정도, 광주는 평균 미달입니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이던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감소세로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나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공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장애인과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입니다. 연말 기획, 오늘은 코로나19가 들이운 그늘을 취재했습니다. 한산한 광주 충장로, 임대를 써붙인 빈 점포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문을 열고 있는 점포들도 근근히 버티는 실정입니다. 매장은 큰데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코로나19가 짓누르는 무게는 큽니다. 취약계층 지원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물가는 껑충 뛰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먹는 것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너무 그냥 기력이 없어요. 가서 뭐 10,000원짜리 이하가 없어요. 문을 자주 닫았던 학교. 공교육의 영역이 축소된 만큼 교육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웃고 떠들고 공부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학교에서는 비대면에 익숙해진 이른바 코로나 학번이 어느덧 고학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T나 MT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하고 이제 입학하게 되는데 이제 학교를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새로운 대학교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적었고 코로나19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며 우리를 괴롭힐까?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염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증도나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예방접종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코로나 3년째, 코로나19는 올 한 해도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와 관련해 서진건설이 사업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을 포기한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어등산 부지를 대상으로 복합 쇼핑몰 사업계획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측이 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시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앞서 지난 8월 어등산 부지에 8천억 원을 투입해 가칭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논의 중인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저자세 굴종 외교라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광주를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만난 뒤 피해 당사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왔는데 정부는 한국기업 협찬을 통한 배상금을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해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는 마치 돈 문제인 것처럼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영하 3.2도, 곡성은 영하 7.7도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더해져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고요. 낮 기온도 4도에서 5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춥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양이 1cm 안팎으로 적지만 아직 곳곳에 빙판길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세종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 영하 7도, 한평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곡성도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4도, 광양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5도, 강진과 완도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5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새해 첫날인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 속 해맞이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